안녕하세요. 최현준의 스키 최현준입니다. 오늘은 스키 튜토리얼 두 번째 시간이고요. 스키 부츠편에 이어서 스키판 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키판의 각 부위별 명칭과 그 다음 스키판을 골라야 될 때 내가 어떤 고려사항을 가지고 스키판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스키판의 각 부위별 명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 스키가 있는데요. 이 스키는 우리가 보통 스키판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키 플레이트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키판을 보통 보면 총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키판, 그리고 바인딩, 그리고 바인딩과 스키판을 연결해주는 스키 플레이트가 이렇게 총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판 전체를 플레이트라고 부르게 되는데, 물론 한글로 번역을 하면 판 맞습니다. 스키 플레이트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키판 안에 명칭인 플레이트라는 것이 명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때는 이 스키 전체를 그냥 스키 혹은 스키판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인딩과 연결되는 부분을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키판과 플레이트, 바인딩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요 점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키판을 먼저 보게 되면 스키판은 앞이 넓고 가운데가 좁고 다시 뒤에가 넓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사이드 컷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컨벤셔널 스키에서는 이 사이드 컷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회전을 만들기가 좀 더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를 회전을 더 잘 시키기 위해서 이 엘란이라는 브랜드에서는 이런 사이드 컷을 개발하여 이제 현대 카빙 스키의 원형인 스키를 개발했었는데요. 이 엘란이라는 브랜드에서 이 카빙 스키를 만들 때 앞을 넓게, 그 다음에 가운데로 좁게, 다시 뒤를 넓게 만들므로써 스키를 엣지를 가볍게 세우기만 하더라도 스키가 훨씬 더 쉽게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이 스키를 만들었고요. 지금은 거의 모든 스키가, 현대에 나온 거의 모든 스키가 이런 사이드 컷을 가지고 있어서 훨씬 더 스키 회전을 쉽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을 우리가 보통 탑, 가운데를 아치, 뒤를 테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영어권에서는 탑, 아치, 테일이라고 하면 조금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앞부분을 팁이라고 부르고요. 이 가운데 부분을 허리, 웨이스트,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을 테일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탑, 아치, 테일로 부르지만 혹시 영어권 국가에서는 팁, 웨이스트, 테일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인 이 밑에 바닥면인 이 베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베이스는 우리가 검은색으로 보통이 되어 있고요. 스키 브랜드들에 따라서 이 베이스의 색깔을 다른 색깔로 만드는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엘란에서는 이 검은색 베이스를 보게 되는데요. 이 검은색 베이스와 이 베이스 끝쪽으로 은색의 엣지 부분이 양쪽 옆으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는 우리가 스키를 활주함에 있어서 스키가 보다 잘 쉽게 미끄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평평한 것 같지만 미세하게 물길들이 나 있어서 우리가 스키를 활주할 때 이 물길을 통해서 훨씬 더 스키가 잘 미끄러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스키 베이스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 양쪽 끝에 이 엣지는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할때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 엣지를 살짝 세워주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엣지를 살짝 세워주면 방향 전환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키의 속도가 빨라졌을 때는 이 엣지를 통해서 눈을 긁어주는 동작을 통해서 브레이킹 또한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카빙 턴이라고 하는 최상급 기술을 사용할 때는 이 엣지가 눈을 자르고 지나가는 느낌의 턴을 만들 때도 이 엣지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와 엣지, 그 다음에 스키판, 플레이트, 바인딩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바인딩은 제가 저번 시간 스키 부츠 편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앞 바인딩과 뒷 바인딩으로 구분이 됩니다.
스키 부츠에서도 제가 앞코와 뒷코를 얘기 드렸는데 이 앞코가 앞바인딩과 결합이 되고 스키 부츠의 뒷코가 뒷바인딩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앞바인딩을 먼저 가볍게 내려놓고 이 앞바인딩에 꼽아 놓고 그 다음에 뒷바인딩에 뒷코를 맞춘 다음에 뒤꿈치를 강하게 누르게 되면 이 뒷바인딩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스키 부츠를 꽉 잡고 있는 형태로 스키 부츠와 스키가 결합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부분에 또 다른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바인딩을 착용할 때 자연스럽게 눌리게 되면서 이 스토퍼라고 부르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스키 부츠를 우리가 탈착을 했을 때 내려오게 됨으로써 눈에 둬도 경사면에 두더라도 스키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스토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키를 착용할 때 혹시 이 스토퍼가 없거나 고장나 있거나 그렇게 되면 스키가 빠졌을 경우에 스키가 먼저 혼자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이 구조가 잘 되어 있는지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바인딩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바인딩은 우리가 앞에 보면 숫자들이 적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바인딩의 이탈 강도인 딘 수치입니다. 이 딘 수치는 보통 자신의 몸무게에 따라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를 기준으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입문 초급자의 경우라고 하면 제 몸무게가 80kg인데 보통 5에서 6 정도로 세팅을 하게 되고요. 자신의 몸무게보다 훨씬 더 가볍게 해서 스키가 넘어질 때 좀 잘 풀릴 수 있도록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사면을 어느 정도 탈 수 있는 중급과 상급의 스키어라면 자신의 몸무게에 맞춰서 자신의 몸무게가 80kg면 약 8 정도로 세팅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거의 선수로 같이 하고 있는데 스키가 풀리는 것이 오히려 고소고 할주할 때는 오히려 더 큰 부상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스키가 풀리는 것을 원치 않아서 저는 제 몸무게보다 더 높은 수치의 딘 수치를 세팅해 놓고 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키 실력에 따라서 자신의 체중에 따라서 바인딩 딘 수치를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딘 수치 이외에도 보시면 바인딩 아래에 가볍게 이렇게 숫자들이 써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인딩 딘 수치는 보통 10단위로 써져 있고 여기 보시면 100단위의 숫자가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 바인딩 뭉치에도 뒷 바인딩 뭉치에도 이 숫자들이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아웃쉘을 조정하는 숫자입니다. 이 앞바인딩과 뒷바인딩의 간격이 우리가 부츠를 착용할 때 부츠 길이와 맞아야 스키가 착용이 되게 되는데 내가 아웃쉘 길이보다 스키 부츠 이 바인딩의 길이가 짧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하면 스키 부츠가 착용이 안 되고 마찬가지 이것이 더 넓게 세팅이 되어 있어도 우리가 착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가운데 숫자들에 맞춰서 우리가 부츠의 사이즈에 맞게 바인딩을 조절하는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엘란 스키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엘란 스키 같은 경우는 이 앞 바인딩 옆에 이렇게 바인딩을 조절할 수 있는 클립이 있습니다. 이 레버를 당긴 상태에서 위아래로 조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바인딩의 이 조절 숫자를 보고 우리가 아웃쉘을 맞출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뒷바인딩에서도 뒷바인딩에 이 은색 클립이 있습니다. 이 은색 클립을 은색 레버를 연 상태에서 가볍게 열어주고 가볍게 연 상태에서 위아래로 조절을 하게 되면 뒷바인딩을 마찬가지로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츠 아웃쉘 크기에 맞는 바인딩을 세팅해서 스키가 풀리지 않도록 스키가 잘 착용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스키를 고를 때의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 준비한 1, 2, 3, 4, 5, 6번의 스키를 준비했는데요. 1번부터 3번까지가 같은 길이에 그리고 같은 회전 반경을 가지고 있는 스키고 3, 4, 5, 6번의 스키는 각자 길이가 다 다르고 다른 회전 방향을 가지고 있는 스키입니다. 지금은 같은 브랜드의 스키로 준비를 했습니다. 엘란 브랜드의 스키로 준비를 했고 1, 2,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 스키라고 하는 길이가 155에서 165, 회전 반경은 11m에서 13m대를 우리가 회전 스키라고 하는데 보통 용도는 우리가 쇼턴 혹은 가벼운 카빙 미들턴을 즐길 때 보통 사용하는 스키입니다.
다음은 올라운드 스키라고 해서 170에서 180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회전 반경은 보통 15에서 19m대의 스키를 우리가 올라운드 스키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준비한 스키는 실제로 제가 착용하고 있는 스키고, 스키 길이는 180에 회전 반경 21m를 가지고 있는 스키입니다. 이 스키는 제가 미들턴을 하거나 아니면 종합 8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키고요. 다음은 대회전 스키. 보통 180배 이상 그리고 회전 반경 19m 이상의 스키를 우리가 대회전 스키라고 하는데, 이 4번, 5번의 스키가 이 대회전 스키의 범주에 속하게 되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5번 스키는 제가 롱턴 혹은 게이트를 탈 때 사용하고 있는 스키입니다. 다음에 6번의 스키는 이 1, 2, 3, 4, 5번과의 스키는 조금 다른 성향의 스키고 모글 스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로프에 울퉁불퉁한 설면을 내려갈 때 우리가 모글을 탈 때 사용하는 이 모글 전용 스키를 또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스키의 길이에 따라서 회전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그레이드를 나누게 되는데, 1, 2, 3번의 스키는 길이가 같고 회전 방향이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스키가 아니라 이 스키판을 이루고 있는 소재에 따라서, 그 다음에 플레이트의 강성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바인딩에 따라서 스키의 조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스키의 그레이드를 나누실 때는 모든 것을 좀 고려해 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1번 스키 같은 경우는 스키판의 내부 보강재가 티타늄판이 한 장에 들어가 있는 스키이고, 플레이트도 카본 플레이트지만 조금 더 부드러운 카본이 들어가 있는 소재, 그리고 바인딩도 현재 이 SL 모델은 11 바인딩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상급자용에 맞는 스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스키는 엘란의 SLX 스키입니다. 더블 티타늄이 들어가 있고 1번 스키보다 더 강한 카본 플레이트, 그리고 바인딩도 딘 수치가 더 높은 12 바인딩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키는 상급자용 스키로서 좀 카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좀 더 알맞는 스키입니다. 다음에 제가 착용하고 있는 3번 스키는 SLX 월드컵 스키고요. 이 피스 스키, 피스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그레이드를 가진 스키입니다. 이 스키 같은 경우는 1번, 2번 스키와 다른 플레이트 구조인 플라스틱 플레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훨씬 더 두꺼운, 그래서 훨씬 더 강성이 보강되어 있는 스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인딩도 딘 수치가 17까지 조정이 되고, 앞에 1번, 2번 바인딩과 다르게 훨씬 더 강한 쇠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강한 강성을 가지고 있는 스키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강도에 따라서 더 단단해지는 스키이기 때문에 내가 스키 수준에 따라서, 내가 같은 회전 스키, 같은 회전 방향의 스키를 고른다고 하더라도 이 스키의 그레이드에 따라서, 내 수준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셔야 훨씬 더 스키를 즐겁고 안전하고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는데, 초보자인데 무겁고 단단한 스키를 고르게 되면 아무래도 더 피로감을 쉽게 느끼실 수 있고 조작이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자 입문자에게는 조금 더 가벼운 스키로, 그리고 가벼운 스키로 타시다가 내 실력이 좀 더 높아져서 고속에서의 안정감이 있는 스키를 원하신다면 점점 더 상급자용 스키로 가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스키 실력을 빨리 향상시키고 싶으시다면 현재 내 실력에 맞는 스키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스키를 타주시는 것이 스키를 훨씬 더 쉽고 편하게 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스키 실력이 훨씬 더 빨리 향상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스키 튜토리얼 2-3편 폴 편으로 인사드리겠는데요. 스키 폴을 고를 때 내가 어떤 길이를 골라야 되는지, 또 어떤 성향의 폴을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